소리를 내주이소. 어느 지역이든 그 지역만의 독특한 문화가 있고 지역민들의 독특한 기질이 있지. 그럼 우리 부산은 어떨까요? 부산은 드넓은 바다가 감싸는 항구의 도시, 굽은 산 허리 사이로 역사적인 마을이 형성된 도시입니다. 지형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리 부산을 바라보고 연구해보면 부산만의 여러 가지 특색이 넘쳐 흐르는데 이런 멋진 곳에 살고 있는 우리 부산 시민들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부산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형균 전 부산학 연구센터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부산 연구원이라고 해야 되죠. 예. 그래서 이제 부산학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부산학 이름이 딱 그 입에 잘 이렇게 붙긴 하는데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뭐 그냥 부산을 연구하는 학문이죠. 네. 근데 특히 이렇게 부산에 대한 다양한 분야를 연구함과 동시에 그것을 하나의 좀 인문적 갈래로 정리하는 말 그대로 지역에 관한 종합 인문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보수동 책방 골목에서 부산 학당을 열었다고 하시는데 이 뭐 어떤 일을 하시는 겁니까? 예, 제가 지난 연말에 부산연구원에서 이제 정년 퇴직을 하고 아는 분이 열고 있는 개인 서재에 조금 비비고 들어가가지고 예. 제가 있습니다. 아니 보성 책방골목을 이전부터 좀 자주 다니셨어요? 예, 뭐 어릴 때부터 이제 많이 다니고 했는데 어쨌든 인연이 돼서 또 그 책방 골목에 좀 이 자리를 앉게 된. 네, 센터장 마치고 이제 부산 보수동 책방골목에 들어가신 게 좀 이례적이어서 예. 그 이전에 한 번도 안 계셨죠? 예. 그래서 마침 아는 분이 거기 개인 서재를 네. 한 2만 권 가까운 개인 책을 가져 놓으셨길래 마침 저도 퇴임 후에 집사람이 책 한 권도 집에 들여두지 마라 그래서 그 책을 들고 그 그만 좀 서재로 많이 사 그러면 그 책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야, 2만 권이면 어마어마한 건데 이게 다 부산에 관련된 책들만 있는 겁니까? 아니 저 개인 책도 뭐 조금 있지만 하여튼 그 아는 분이 워낙 이리 장서 수집가고 지역 대단하네. 역사에 관해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 가지고 저도 요즘 가가지고 많이 배우고 예.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네. 보수동 책방골목이 이제 침체 상황인데 좀 많이 느끼세요 가면? 예, 제가 간지 뭐 한 두세 달밖에 안 돼서 잘 모르는데 되게 좀 안타까워요. 그 전에 갈 적에는 사람들이 좀 복작복작했는데 요즘은 영 좀 서늘하고 허전하고 좀 안타까운 면이 많습니다. 네. 예전에 부산시 창조도시 본부장으로 계실 때 삼복도로 르네상스 이런 도시 재생 사업을 아주 성공적으로 잘 추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요 가서 보시니까 지금 많이 썰렁하다 하셨는데 예. 보수동 책방 골목 부흥시키려면 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예. 뭐 참 제가 아직 뭐 몇 달 안 돼서 그런 걸 얘기하기에는 좀 좀 그렇습니다만 딴 것보다도 예. 저 당장 저 개인적으로 볼 적에는 제 모친이 90이 넘었는데 아직도 책을 즐겨 이래 읽으시는데 네. 어때 전집을 좀 구해달라고 그러는데 오다가다 이 석방에 보면 전집인데 선뜻 사들이기가 못한 게 이 요즘 이렇게 먼지 오래된 책의 먼지 같은 게 네. 조금 걱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 공공도서관에 가면 있는 그 책 샤워기 같은 게 예. 좀 책방 집집마다 있으면서 사가면서 그런 걸 좀 책을 이래 좀 샤워를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뭐 소박한 바람은 있습니다. 네. 당장 뭐할수 있는 현실적인 부분이네. 예. 자, 부산학에 대한 책을 쓰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사이에 또 책 쓰셨네요. 예, 어떤 책입니까? 예, 그동안 제가 부산학을 센터를 맡으면서 가장 좀 아쉽고 갈증을 느꼈던 게 부산 정신과 부산 기질에 관한 좀 종합적 정리가 필요하다. 그런데 아직 제가 뭐 학문적 깊이도 약하고 좀 한계는 있지만은 예,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자고 좀
용기, 만용을 부려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부산 정신, 부산 기질이라는 책인데 아니 그러면은 뭐 책을 사서 보면은 네. 더 자세히 알 수 있겠지만 네. 오늘 조금 소개해 주신다면 부산의 정신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부산 정신에 관한 여러 학자들이나 선구자들이 많은 어떤 규정을 했습니다만 저는 그중에 특히 부산 정신의 핵심을 의리와 저항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한번 부산 사람들의 정신의 결을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네. 의리와 저항. 뭔가 되게 끈끈한 느낌이 일단 들고 어떻게 보면 의리와 저항이 약간 반대되는 느낌일 수도 있는데 예. 그 의리 정신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그럼 의리 정신 뭐 어디에서 이렇게 느끼세요? 예, 제가 그 부산의 역사를 한번 훑어보면 의외로 부산 그 역사의 핵심이 상업 도시의 상업 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근데 상업 도시는 의외로 야박하고 그냥 이렇게 자기 이속만 챙기는 것이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상업 도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지속적인 신뢰, 의리가 유지되지 않는다 그러면 상업적 거래가 형성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이러한 그 상업 도시의 DNA 자체가 부산 사람들의 의리 정신을 유지하게 된 중요한 베이스다, 기반이다. 저는 그렇게 접근을 했고요. 예. 그 외에 부산이 가지는 초량 외관의 어떤 경험들, 어떤 조선 통신사의 경험들, 그다음에 끊임없이 사람들이 이 들고 나고 하는 이 이별과 별리가 일상화되어 있고, 예. 그다음에 이 조선 조정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외구의 침략이 아주 그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이런 동네에서는 예. 서로 주변에 대한 믿음과 의리 없이는 방어하기 힘든. 그래서 의리와 저항이 사실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데 사실은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저항을 했고 예. 저항을 하기 위해서 의리가 필요했고 그런 어떤 상호 동전의 양면과 같은 측면을 저는 좀 주목해 보았습니다. 임진왜란 뭐 얘기를 들어보면 초창기 때 정말 격하게 마지막까지 최후의 1인까지 저항한 곳이 동래성 싸움이 그 전에도 이제 전투가 몇 번 있었는데 맞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뚫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저항 정신이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의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었고 맞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조선 시대에 우리 다산 정약용 선생도 예. 부산이나 이런 영남 사람들의 특징을 어떤 일이 있을 적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같이 뭉치는 어떤 특성을 다산 선생은 이렇게 간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처럼 부산 사람들은 여러 어려운 국가적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에는 뭉칠 수밖에 없었고 그 뭉치기 위해서는 끈끈한 주변에 대한 의리 정신이 필요했고 그다음에 끊임없이 외구의 침탈, 조선 조정으로부터의 끊임없는 배제 이런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덤벼들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의리와 저항은 같이 동전의 양면처럼 역사적으로 어떤 그 무늬를 아로새긴 그러한 부산 정신의 바탕이 된다. 저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예, 임진왜란 때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는데 부산 사람들의 이 저항 정신을 엿볼 수 있는 건 또 더 뭐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부산에 많은 어떤 그 저항의 역사가 있지만은 특히 조선 중기 초반에 있는 인조 반정이 1624년 3년에 일어나는데 이것이 살펴보니까 소위 지방 이 유학자들이 조선 조정에 진출했던 소위 사림의 진출이 결정적으로 좌절이 되면서 영남 지역은 반역의 고향으로 이렇게 낙인이 찍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1624년, 23년부터 조선 말까지 근 한 250년 이상 자체가 부산은 반역의 고향으로서 끊임없이 배제되니까 이 영남 지역의 사람들이 할 수 있었던 어떤 그 가치관, 태도들은 끊임없이 어떤 그 기성의 권위와 제도에 덤벼들 수밖에 저항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이 일제 시대의 다른 지역보다 유독
더 치열했던 어떤 독립운동의 독립운동. 전개. 음. 그다음에 해방 이후, 그다음에 특히 70년대, 80년대 민주화 운동이 치열하게 서울은 6.29 선언 이후에도 끊임없이 어떤 그 잦아들었지만 부산은 예를 들어서 카톨릭 센터의 농성 등으로 이어지는 끊임없이 지속적이고 강인한 어떤 투쟁 정신 이런 것들이 부산 저항 정신의 역사적 뿌리 속에서 가능했던 것 아닌가 하는 저는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단순히 뭐 민주화 투쟁을 격하게 했다. 부산에서 정말 더 크게 일어났다. 부마항쟁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예. 그게 이전에 그 역사적 여러 가지 사례를 봤을 때는 그 전에 이제 조선 시대로 이제 연원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예. 그러면서 이제 이 지역이 어떻게 보면은 다소 이게 중앙 정계에서는 좀 소외됐다. 예. 그러면서 저항 정신도 갖게 되고 예. 우리끼리 뭉치지 않으면 여기서 도태될 수도 있다라는 게 막연한 어떤 불안감이 또 의리를 만들었고. 맞습니다. 근데 예. 반대로 예. 의리하면 얘기 나오잖아요. 우리가 남이가. 예. 그래가지고 좀 안 좋게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옛날 몇십 년 전에 우리 초원 복국집 사건으로 네. 상징되는 소위 무턱대고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 이 일체주의라든지 아니면 소위 그 이런 그 의리를 통한 한솥밥형 어떤 집합주의. 한솥밥형 집합주의. 예. 예. 그거는 저 지금 박사님 만드신 거예요? 예. 소위 한솥밥에 모든 걸 비벼내지 않으면 불안한 이런 한솥밥형 집합주의, 합일주의 이런 것들이 부산 정신의 특징인데 이것이 장점과 단점이 동시에 있는 네. 것 같아요. 그렇죠. 한솥밥에서 같이 비벼내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큰 공동체주의의 장점이 있는 반면에 그 한솥밥에서 벗어나는 걸 우리는 또 못 보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또 이런 개인주의가 횡행하는 이런 사회에 조금 뒤떨어진 측면도 있고 어떤 단점도 분명히 있는데 특히 어떤 조폭 영화의 상징처럼 부산이 네. 이러한 그 어떤 부정적인 어떤 그 측면만 부각이 되어 있는데 저는 그런 어떤 좀 부정적인 측면의 또 이면에 지역의 기질들이 어떠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가. 네네. 그래서 주눅들지 말고 이러한 분명히 좀 부산의 강점과 단점을 드러내야 가지고 이걸 좀 개성할 거는 개성하고 좀 또 개선할 거는 개선해야 되는 그러한 측면을 같이 보고자 했던 것이죠. 예. 네, 물론 뭐 다 장단점이 있겠지만 진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이제 부산 사람들의 기질을 세 가지 정도로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어떤 네. 겁니까? 예,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어떤 한솥밥형 어떤 합일성하고 예. 또 하나는 바닷가형 투박성이죠. 아무래도 네. 이제 투박한데 그게 바닷가에서는 서로 깊은 얘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그 지형적 조건, 자연적 조건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투박함이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투박함도 사실은 우리가 꼭 그것이 부끄러워해야 될 측면이 아니라 투박함이 가지는 어떤 강점이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우리가 고맥락형 무뚝뚝함이라는데 이게 맥락이 있는 높은 도시는 사실은 말이 필요 없는 거죠. 아, 고맥락형 무뚝뚝함이요? 예.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고맥락이라는 에드워드 홀이라는 우리 문화 인류학자가 쓴 그 맥락 문화라는 건데 그걸 조금 이래 바로 옮기니까 좀 어렵게 느껴집니다만 쉽게 풀어 얘기하자면 서로가 알아서 우리가 대처하는 이러한 문화는 깊은 말과 어떤 그 큰 말이 필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맥락이 그래서 홀의 그 학자의 분석에 의하면 예. 맥락이 높은 사회일수록 소위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에 있어 가지고 말이 별로 필요 없다는 거죠. 예. 그 대신 맥락이 낮은 사회는 서로 사인하고 증명하고 인정을 해야 되고 그 서류가 많이 오가는 사회인 반면에 예. 맥락이 높은 사회는 말수가 적고 서로 간의 어떤 대화의 빈도가 어떤 마음을 통하는 것을 더 중시 여기는 사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제가 보기에는 부산 사람들이 딱 요런 고맥락형의 그러네요. 무뚝뚝함들이 제가 지금 부산에 생활한 지 뭐 한 20년 거의 네. 가까이 됩니다만 서울 친구들 있잖아요. 만나보면 정말 달라요. 말이 정말 많아. 미주알고사 말이 많은데 돈 낼 때는 내가 다 내. 요거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 서울 얘기 뭐 나오잖아요. 예. 예. 아니 방금 있어요. 말씀하신 그 세 가지 다가 이 또한
장점도 될 수 있고 단점도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장점으로 잘 이렇게 좀 승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좀 부산이 좀 더 잘 되고 하려면 어떤 식으로 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예, 그것을 사실은 그 몇 년 전에 작고하신 우리 부산학의 아주 그 대가이신 최혜군 선생님은 이러한 그 다양한 장점과 강점들을 간파를 하시고 이런 것을 좀 화통한 서로가 화합하고 통할 수 있는 화통한 정신으로 이 모든 것을 좀 성화를 시키자라는 어떤 말씀을 하셔서 저도 저 개인적으로 울림이 컸는데요. 이래 하나하나 살펴보면 다들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는데 저희들이 무조건 이것에 대해 가지고 어떤 열등감을 가지고 막 이런 거는 투박한 거는 그냥 부끄러운 것, 무뚝뚝한 거는 뭐 그냥 이게 그냥 아닌 것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네. 이것을 정확하게 보고 그것에 대한 한계와 강점을 정확하게 봐야 될 겁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투박한 것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또 부산에서 만든 어떤 자기에서 나타나는데 네. 이런 어떤 자기의 투박함이 일본에서는 거의 국보급에 가깝거든요.